네, 김신혜 씨 연결해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좀 늦게, 어제 학원을 예. 늦게 끝나서 예. 늦게 있는데, 일단은, 내 후보 모두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들하고 또 이슈가 됐던 얘기만 살짝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덕목이 있는지 보려는 게 이 토론회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말빨로는 솔직히 이준석이 말빨이 늘었습니다. 이준석 말빨 늘었어요? 네, 말빨 늘었어요. 왜냐면 네. 일단 자기 그 특유의 막 말톤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상대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말투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뭐 학원을 다녔나 봐요.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지 말 천천히 하면서 조곤조곤 하는 부분 말빨 자체는 많이 늘었다. 네. 그런 생각이고 뭐 이재명은 뭐 너무 말을 못하고 사위고요. 네. 김문수 후보님이 저는 이제 말빨로는 사실은 이준석한테는 이번에 말빨로는 조금 졌다.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네.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요. 김문수 후보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정책 방향을 정확히 잡으셨기 때문에 1위고요. 그렇지. 정책 방향 그렇죠. 네, 당연한 거고 2위는 그래도 이준석입니다. 왜냐면 이준석을 저는 싫어하지만 네. 어쨌든 좀 이따 총평을 드리겠지만 이준석은 준비돼서 나왔어요. 네. 이날이 자기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 같고 네. 댓글하는 그 펜코, FM 코리아 자기 그 지지자들, 예. 청년들 아직 규합이 돼 있거든요, 조금은. 네. 그들이 막 지금 댓글로 이준석 띄우기에 대한 멘트들이 그냥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걸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뭐 3, 4위는 이재명 권영국으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진실성, 그다음에 진정성 부분에서는 네. 단독 단연 김문수 후보님이 1위입니다. 그거요. 살아온 게 네. 말빨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살아온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고요. 4위 꼴등은 이재명입니다. 네. 진실이란 게 없잖아요. 네. 계속 뭐 극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생각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게. 예.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전에도 문제됐던 게 뭐 커피 원두 원가가 120원이라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네. 웬만하면 커피 장사를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진실성이 없는 이재명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서 더 진실성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추진력입니다. 예. 추진력 1위는 단연코 김문수 후보님. 아유, 그럼요. 예. 네, 모든 일들을 다 뭐 GTS부터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오늘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라는 곳에 가셔서 예. 서울시에서 잘하는 정책 중에 디딤돌 소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서울론이라고 있어요. 네. 교육제도인데 정말 좀 소외계층이거나 좀 어려운 교육적으로 학원 못 보내고 이런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름이 서울런이에요. 예. 서울런을 전국에 확대하겠다라고 오늘 또 토론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오, 예. 이미 서울시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서 하는 것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해서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몇 년간 너무너무 좋은 평가가 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전국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하셔서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역시나 그 MBTI의 ENTJ, ESTJ로 유명하신 그 EJ가 추진력이거든요. 그냥 바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1위고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 드러나요. 이준석은 이제 MBTI로는 ESTP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난 그거 잘 몰라서 설명을 해줘요. 이준석의 ESTP MBTI는. 예. 그 성향은 그냥 순간순간 대처 능력, 순간순간. 순간순간 순발력,
이건 뛰어나지만 어떤 CEO가 되기는 어떤 큰 전략을 갖고 추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방송인이죠. 예. 사실. 그래서 방송인이지. 뭐. 네,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꼴찌는 역시나 이준석이었다. 그래서 이준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D-15일이에요. 네. 6월 3일에 선거일이고 물론 사전선거 뭐 논란이 있지만 5월 29, 30일이 사전선거일로 정해는 져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5일 게임 안에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이제 또 일어나겠죠. 네. 일어나는데 저는 여기서의 이준석이 오늘이 최고 몸값, 어제가 최고 몸값이었다. 예. 왜냐하면 자기 그 소고기도요. 자기가 양도교육 얘기를 했지만 자기 몸값을 올려야 잘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은 올해 준비한 거예요. 토론회를. 예. 고 저는 이 총평에서 한 명 한 명씩 약간 별명을 지어주자면 네. 네, 이준석은 종편 방송인 도박러. 종편 네, 방송인 왜냐면 도박로. 아주 강적될 때부터 얼마나 방송을 네.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네, 네. 그래서 종편의 애국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예. 우파 국민들 보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버리고 본인은 종편 방송인이 된 겁니다. 박사님도 얼마나 방송을 아세요. 정말 모든 진행을 하셨고 종편을 진짜 1위를 달리셨던 이봉규 박사님은 그 종편 방송러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애국자의 길을 택하셨잖아요. 탄압을 받고. 그런데 그 이준석은 종편 방송에서 어떤 말 하면 기사 써주고 어떤 말 하면 출연시키고 어떤 말 하면 자기를 카메라 줌 땡겨주는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자기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는 4명 중에 제일 특화가 됐고 어제 신났을 거예요. 요즘에 뭐 약간 얼굴 관리 화장도 받는 것 같고 머리 스타일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름의 자기 나름은 나 신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심지어는 5.18 그 요번에 그 현장에 갔던 김문수 후보님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간날 이준석이 천하람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 기자들이 자기네들 이렇게 찍고 있다가 김문수 후보님이 오니까 카메라가 다 글로 갔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님 오니까 막 일부러 그 몇 명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때 이준석 표정이 이제 리얼하게 담겼는데 예. 어떤 표정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도 조연인 거예요. 그럼. 예, 자기가 자기 카메라 기자들도 자기한테 이렇게 찍어줄 줄 알았는데 막 관심 별로 없고 그러니까 천하람한테 누구 온 거야 이렇게 급해서 물어보니까 천하람이 국민의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확 썩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뭘 해도 자기는 조연이고 저기 그 실제로 레드카펫을 밟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큰 영화제에도 아주 미모의 젊은 신인 여배우가 나타나거나 더 스타가 나타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가 뒤로 가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인 걸 점점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를 준비한 방송인이었다. 그리고 그 방송인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본인 퇴직 후에 할 일은 방송이에요. 예, 방송은 계속 잘 하겠죠. 왜냐면 보수 정치인이라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종편에서 원하는 말들을 쏟아내니까요. 그래서 그건 하겠지만 본인은 도박러다. 여기 도박을 너무 세게 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도 저는 근데 이 15일 안에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님이 또 일정 부분은 그래 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보수 국민들은 화가 나겠지만요. 그런 게 정치예요. 어쩔 수 없이 용광로에 넣어서 근데 용광로에 넣고 나면 다 녹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갖고 있던 존재가 엄청나게 도드라지는 본인도 이제 끝이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 어제 토론 고 말빨 그다음에 약간의 그 FM 코리아에서 얻었던 인기를 토대로 오늘 막 뭐 광화문 강당 가서 뭐 하고 오늘 신나서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세훈 중매에 어쨌든 이준석도 한 카드로 그냥 섹션에 살짝 언젠가 이 15일 안에 들어올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몸값 튕기고 자기 좀 제대로 대우해서 좀 해달라 이런 포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겉으로는 되게 세게 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는 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은 개혁신당 아주 소수에 지금 8%, 9%, 10%까지 본인들은 목표를 할 거예요. 그래야 딜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준석 딜은
뭐 가능한 딜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네. 이제 보수 국민들이 너무너무 열받으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용광로에 녹여지면 다 녹여지니까 네. 그 이준석의 존재 자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25일 안에 김문수 이재명은 어떤 별명을 줬냐면요. 네. 네, 극단적 대북 CS의 음주운전러 이렇게 줬어요. 누구요? 이재명? 이재명. 아, 예. 아, 왜냐면 이재명이 계속 할 때마다 그래도 이준석이 이재명을 때려잡는 데는 조금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극단적이시네요. 그 이재명이 계속 극단적이시네요라고 이제 이준석한테 했는데 어쨌든 CS가 지금 이재명의 그 별명입니다. 예. 네, 친중이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지금 제가 중학생들 이제 학원 강의 살았는데 중학생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이 북한에 돈 갖다 줬다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북한에 갖다 줬다면서요. 이러고 초등학생들도 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서로 조금 이상하면 야 찐! 뭐 이렇게 해요. 아이들 사이에 밈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희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같이 못생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뉴스 봐야 되나요? 뭐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좀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교육적이니까 너는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너네 부모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잖아요. 네. 뭐 많은 범죄가 있지만 그게 이제 많은 청년들한테 밈이 돼서 CLC의 대북 음주운전러 그리고 극단적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한번 돌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 요거 끝나고 나서 지금 4.5% 지지율이 상승은 했어요. 네. 예, 뭐 아직 갈 길은 15일 동안 멀지만 36%까지 올라왔고 어떤 데서는 40% 넘은 것도 나왔어요. 그렇죠. 예, 40% 넘은 것도 나와서 이제는 어쨌든 뭐 15일 안에 어떤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좀 있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강렬한 믿음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끝까지 부정선거 감시 또 해주신 많은 애국자 국민들이 계시고 그 부분들을 놓치셔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한테도 별명을 지어줘야죠.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그 별명을 못 지었어요. 아, 그러니까 못 이게 지었어요. 예. 너무 진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진짜 진정성 덩어리라고 저는 그냥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이제 저희 딸 친구 할아버지들이 김문수 집에 이제 친구가 우리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5학년인데 네. 워낙 예령이는 김문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던 애기예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착해 이렇게 한 거예요. 예령이 진짜니까 왜 그랬더니 돈도 없는데 맨날 예령이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사주셨거든요. 저 방송할 때마다. 그리고 예령이랑 놀아주고 착한 할아버지고 손자들한테 정말 잘하는 아주 착한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수아인데 수아 할아버지가 김문수는 진짜 착해. 우리가 뽑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애들 보는 눈이 정확해요. 애들이 정확해. 애들은 감각적으로 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김문수 할아버지 그냥 착해. 그래서 착한 김문수. 그래요. 예. 착한 김문수. 예. 네, 자. 그래서 정하고 싶고요. 예. 15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예상 일들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오세훈 중매로 이준석이 한번 어떤 결정이 있을 듯합니다. 예상은. 그리고 홍준표 사실 똥값 될 뻔했죠. 이번에 뭐라고 이재명 쪽에 가고 지금 간다 안 간다 이러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지금 홍준표 지금 설득하러 지금 특사단 김대식 의원은 사실 홍준표 비서실장이었어요. 후보 때.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이분이 그 장제원 의원 아주 가까워요. 그분의 그냥 거의 뭐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장제원 의원을 함께 했었던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유상범 의원 두 분이 이번에 하와이 특사단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일 이내에 홍준표 아무리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는 똥값이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두 분이 설득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일에서 5일, 우리 15일 남았잖아요. 네. 5일차씩 끊어보자면 1일에서 5일차에는 뭐 이준석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와 청년 어떻게 용광로에 넣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듯 하고요. 예. 6일에서 10일차에 요때는 홍준표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쨌든 내가 잘못 판단할 뻔했다. 그래도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는 않냐. 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했던 다 똥값 되는 겁니다. 뭐 허우나 보세요. 우리가 그 이준석 친다고 그렇게 또 응원해줬는데 지금 이재명으로 간다 그러고 김용남 다 똥값 된 겁니다. 다 자기요 그 본부인이 최고예요. 그냥 집을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옆에 가고 저기 가고 저 집이 더 잘 산대. 우리 집보다 우리 집 보리밥 먹는데 저 집 쌀밥 먹는 것 같아 해서 갔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돌아올 때 자식들이 엄마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로 예상해요? 마지막 5일에는 저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저는 트럼프 제일 믿고 있거나 사실 그냥 바라는 바는 트럼프가 김문수 이렇게 한번 미국과 왜 진짜 대외적인 것에서 저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 우리 미국이 같이 나서주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저는 나오기를 국민의 한 사람도 아주 강렬하게 바라보고요. 그 외에도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번 선거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꼭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설란영 여사님이 사실 그 기적 중에 또 하나인 게 너무 매력적이세요. 말씀을 잘하시고 두 분이 사실은 어떠한 지금 가장 그 모든 것의 최전선에 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설란영 여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지사 말씀하시는 것마다 지금 다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김문수 지사 저쪽에서 뭐 김문수 TV 할 때 그거 뭐 하면서 뭐 돈 어떻게 뭐 모든 거로 덮어 씌우려고 쟤들은 공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설랑의 여사님이 이제 한 마디씩 다 그냥 하시는데. 내가 서점에서 봉천동에 서울대 앞에서 서점에서 벌었던 아주 작은 돈들이다. 뭐 그리고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천천히 갔던 사람이지만 도망갈 때는 빠르더라. 뭐 이런저런 살아오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보수는 이렇게 아내 사랑, 가족 사랑,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아꼈던 그들이 인생을 걸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재명과 김혜경 또 성상납의 주연이 되었던 이준석 그것이 엄청난 차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김신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네요. 그 기적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